누구나 할 수 있는 정목진단 네, 2부 돌아왔습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하기 했죠? 네,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인증시켜드리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러나요? 네. 1 더하기 1은 귀요미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네. 한번 해주세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인가요? 아, 네, 큰일이네요. 자,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이고, 눈이야. 네, 아이고야.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고막테러가 아니고, 네, 네. 안구테러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에는 매수했는데 수익 났을 때. 네. 야, 크게 드문 일이죠. 흔한 경우는 아닌데, 크게 드문 네, 일입니다. 그래도 네.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네네. 설명을 드렸죠. 아마도 이제 수익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네네. 조금은 감이 오지 않았었을까. 그럼 이제 수익 난 거 가지고 소고기 사 먹을 때 그렇죠. 불러주세요. 네. 같이 먹자고요. 같이 먹어야지. 이게 수익 나시면 혼자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 두 번째인데요. 네. 네, 매수를 했어요. 네. 99.99% 시장에 들어오셔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겪는 경우입니다. 뭔가요? 매수를 했는데 손실이 물렸어. 제일 싫은 거. 눈물 난다. 눈물도 나고요. 네. 그리고 그냥 물린 것도 아니고 네. 전자금을 다 투자를 했는데 전자금 다 해서 비중을 방창 실어 빚까지 냈는데 그것도 다 몰빵 쳤는데 다 물려버렸어. 네. 네. 나 혼자 알면 되는데 주변에도 알아버렸어. 와이프가 알았어. 가서 네. 생각보다 가서 현관문 열고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싸해. 네. 여보! 안 잡았어! 그러면 이제 네. 난리 나는 거죠. 다음 날부터 나는 이제 찬물에 밥을 말아 먹는가? 생각만 하고 지금 생각이 좋다. 네. 네. 유부남들은 이해하는 거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예, 물론 이런 일이 안 발생돼야 되는데 그렇죠. 대부분에 오시면은 매수를 했는데 손실 났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이 30%예요. 50%예요. 70%인데 샀는데 계속 손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근데 처음부터 잘못된 거잖아. 그죠? 그렇죠. 비중을 많이 실었다는 거, 그리고 빚을 내서 했다는 거, 내 돈이 네. 아닌 걸로 했다는 거. 무리하게 했다는 거. 원칙을 어기겠다는 그렇죠. 거죠. 투자의 원칙이 있어야 네. 되는데 그 투자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부자빠 주식학교에 생각하는 것은 빚내서 하지 마라. 라는 빚내서 하지 마라. 당연한 얘기예요. 내 돈이 아닌 것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죠. 안 되면 네.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투자를. 맞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빚을 청산하시는 게 맞아요. 나는 근데 좀 이해가 안 갔던 게요. 제가 강연을 할 때 손실 나신 분들이 상담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갖고 저한테 막 상담하면서 뭐 빚내서 투자했네 어쨌네 뭐 나쁜 얘기를 막 하면서요. 네. 나는 그래서 1억을 손해봤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툭 치면서 1억이 뭐야 나는 10억이야 막 옆에서 툭 치면서 나는 더 많이 손해봤 자랑이 아닌데. 뭐 자랑을 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배틀을 하시네. 배틀을 하시면 손실 안 돼요. 배틀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래서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이건 지금 우리가 사실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요. 분위기 아, 조금 맞아요. 네, 가볍게 하기 위해서 웃고 맞아요. 있는 거니까 혹시 물려 계신 분들,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네. 일단은 손실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종목 분석을 잘 해야 되는 잘 거고 하셔야 되겠죠. 비중, 몰빵, 그렇죠. 빚내서 하는 거 네. 이거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렸어.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버리면 되죠, 사실은. 돌아보면 되는데 돌아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돌아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부자빠님이 쓰시는 표현 중에 네. 하나인데 물렸으면 돌아버려라. 미치라는 얘기인가요? 미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네. 빙그르르. 본인이 네. 감당할 수 있는 비중만큼 담았으면은 기다리라는 얘기. 기다리라. 네, 이게 종목들이 추세가 돌아갈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주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종목을 샀으면은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그렇죠. 괜찮다 이거네요. 삼성전자를 네. 사도 중간중간 조정이 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구간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돼. 맞아요. 그게 안 네. 돼요. 그리고 그런 정도 될 사람이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맞아요. 안 물어보죠. 네. 종목 진단 들어올 때는 일단 물린 거 많이 물렸어. 많이 그리고 물렸어.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 이미 그래요, 하고 있고요. 그래요. 물타기. 네. 더 살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아요. 더 되게 살까요? 많습니다. 네, 되게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매수를 했는데 손실 나는 사람 분들의 그런 종목 진단을 하다 보면 네. 차트 자체가 흐름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역배열 속에 있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을 벌려면 주식이 우상향을 해야 되는 맞아요. 상황인데 반대로 손실 그거 되게 나시는 기본인데. 손실 나시는 분들 우하향 어느 쪽이 계속 내려가는 네. 차트에 담으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상향 그 주가가 올라가면 돈을 버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주가가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이게 심리적인 또 부분 또 들어가는데 그래서 뭘 하냐면 네. 물타기 계속 물타기를 하게 되죠. 계속 사요. 계속 사게 되죠. 계속 사고 또 사고 사고 또 사고. 편단가가 낮아지니까. 예전에 한국전력을요 그렇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게 좀 예전 얘기긴 한데요. 모 TV 네. 시청하시고 전문가분한테 추천을 받았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언제 이때였습니다. 2010년도네요. 네. 이 고가에 샀어요. 아이고야. 가지고 42,000원대. 계속 사라 그래서 계속 샀답니다. 이건 일부에서 네.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점이 네.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그렇죠. 계속 샀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뭐 완전 네. 돈을 찍어낼 수는 없으니까. 자금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라고 저한테 최종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한마디 했죠. 한국전력 인수하실 겁니까? 인수하실 겁니까? 완전 그랬더니 대주주가 될 수 있어요. 아, 그건 아니라는 네네, 거. 네. 그건 아니라는 건데, 네. 자꾸 괜찮다, 사라. 싸니까 왜 안 사냐, 이렇게 계속 얘기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우리가 네. 뭐 포스코라든지 STX 같은 거 보실 때 마찬가지지만, 주가 저기 하락하고 있을 때는 팔아야 돼요. 맞아요. 네. 예. 그냥 또 팔려면 힘드시니까 네. 운동에 절대 손이 안 나가시죠. 그렇죠. 매수하려는 자금, 특히나 평단가를 낮춰서 네네. 손실률을 낮춰보겠다고 자금을 갖고 오시는데 전체적인 내가 잡은 종목들이 우상향이 우하향 차트다. 아. 그러면은 네. 그 자금을 투여하려는 자금을 묶어놓으세요. 갖고 오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물 타봐야 또 물이거든요. 맞죠. 물 탄다고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또 물이에요. 그래서 갖고 오시면 더더욱 손해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니까 네네네. 떨어지는 종목도 그냥 계속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냥 중간중간 반등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타기에 대해서 하나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네. 물타기는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못하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언제 하는 거예요? 탈출할 때. 탈출할 때. 탈출을 내가 마음 먹었을 때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요. 네네. 내가 매수한 거에 한 10배를 사야 돼요. 어우. 내가 한 주를 만약에 10,000원에 물렸잖아요. 네네네. 그게 쭈르륵 내려가가지고 뭐 한 5,000원에 와 있어요. 뭐 2,000원. 그럼 그거를 이번에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여기 나오겠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나오겠다. 네네. 네. 여기 42,000원인데 여기가 지금 한 25,000원 정도. 25,000원 정도. 네,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42,000원에서 25,000원이 만들어지려면 얘가 한 주면 얘를 10주 이상 사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절반. 그래서 요 근처에 와가지고 이게 올라갈 때 팔아먹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 자금이 그렇게 되냐 이거지. 자금도 안 되고 포인트 네. 잡아내기도 힘들잖아요. 잡아내기 힘들죠. 네. 그래서 사실 물타기는 그냥 이거는 일반인이 한 게 아니고요. 신공인데 이건. 프로 투자자들이 그렇죠. 물타기 신공이에요. 자기들도 물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 물렸어. 그런데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게 뭔가 자금을 단기적으로 투입해가지고 네네. 확 치고 올라가는 네. 그런 기술이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냥 평단가 낮춰지니까 네네네. 수익 그 손실률 낮아지는 줄 알고 계속 사는단 말이죠. 네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네. 힘들어요. 이렇게 타이밍 잡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게 물타기를 해서 또 평단가가 낮춰지고 손실을 낮춰지면 심리적으로 또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 비중은 커지고 손실금이 커져요. 손실금이. 그래서 네. 손실금이 확실히 많이 커지기 때문에 네. 또 이게 편안하게 있다가 좀 양봉에 또 더 올라가겠지 네, 네, 반등 네, 나오겠지 하다가 또 다시 하락의 그렇죠. 경험을 하시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추세가 하락세로 가고 있는 것들은 네네. 일단 물려있다 그러면 추세가 빠지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은 바로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매도하는 게 맞아요. 매도 안 하고 있으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STX.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험악하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 맞아요. STX가 2008년도까지 2007년도 후반까지 아주 그냥 굉장히 호황이었죠. 호황이었죠. 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조선 해운 이거 안 하면은 바보였죠. 주식하면 안 된다는 맞아요, 얘기 들을 맞아요.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몰락하면서 아주 작살이 난 이런 상황인데 이거 계속 붙잡고 있어봤자 본전 안 옵니다. 그리고 매도에서 가장 네. 핵심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그 경우는 정확하게 맞는 것 네. 같아요. 오늘의 종가가 너의 본전이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에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네네.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특히나 시세가- 우하향 나왔을 그렇죠. 때는. 시세가 크게 발생했을 맞아요, 때. 맞아요. 늘 아빠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큰 시세가 나오고 나서는 반드시 조심해라. 네네. 그 상승이 크면 반락도 크다라는 네네.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시세가 많이 나오고 시끌시끌했던 거 꼭대기에서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일단은 멈추란 얘기죠. 그러죠. 예, 추가로 어떤 자금을 투여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빨리 탈출하는 맞습니다.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요겁니다. 손실이 났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종목이다. 네. 팔아버리세요. 바로 팔아. 네.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종목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업황 조금만 분석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같은 종목들이 같이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업황군들이 같이 갔다. 근데 고점도 비슷하게 하락도 비슷하다. 그러면은 그 업황군은 벌써 써먹은 업황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술적 분석에서 보게 되면 이제 큰 시세가 나온 종목들은요. 네네. 한 번에 죽진 않아요. 여러 번 보통 사면 이런 되죠. 식. 네. 헤드 보통 이런 숄더라고 것이 하죠. 이제 네네. 헤드앤숄더 3,000정이죠. 네. 그러면 요때 팔아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 그때 팔아먹고 있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손실은 조금 본다 하더라도
큰 손실이나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손실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보고 장기적 하락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팔아버려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이제 두 번째 거. 단기적 급락. 단기적 급락입니다. 네네. 단기적 급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엄청난 악재를 통해 가지고 와라락 쏟아지는 거. 팔 기회도 없이 네. 빠지는 경우. 네. 또 한 가지는 억울한 애들이 있습니다. 아, 억울한. 네. 억울하게 그냥 단기로 나간 거야. 이거는 네네. 전체 시장이 다 빠지니까 그냥 아유 억울해.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네, 빠질 게 아닌데 그런 애들이 난 어떤 잘못한 애들이냐면 게 있는데. 남선알미늄 같은 애들이었어요. 이게 예전에 여기 2018년도 네네. 2018년도 맞죠? 네. 네, 요때 장이 시장이 완전 폭락했을 때 억울하게 빠졌거든요. 잘 버티고 네. 있었거든요. 근데 네. 가만히 보니까 이 기업이 이 저점 지지라인 때도 잘 지켜줬고요. 음. 그 다음에 빠질 만한 이유가 없었던 종목인 거야. 그렇게 기업 분석도 기본적 분석도 네. 괜찮았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밥근이나 먹는 종목이었단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빠진 게 억울하잖아요. 네네. 억울하면 어떻게 우리도. 억울할 때 더 네. 사줘야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 누가 나 팍 때렸어 억울하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해? 고소해가지고 그렇죠. 돈 받아야죠. 받아내야죠. 네, 받아내야지. 네. 지금 내 눈탱이 반. 네,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억울하게 빠졌다. 이거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입니다. 더 사주셔야 돼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매수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음봉이 시커멓게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면 아유 떨어지는구나 억울해 그러면서 매수하시게 되면 진짜 억울한 일 당하게 돼요. 뭐 네. 또 실질적으로 음봉이 네. 쉽게 손이 나가지 네.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보고 있다가 돌려서 음. 올라설 때 매수하시면 네네. 거의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한 네, 거죠. 거의 확실합니다. 지지점을 네.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샀거든요. 네. 절묘한 타이밍에 사셨네요. 제가 여기서 사가지고 이거 네네. 수익률이 지금 장난 아니죠. 아, 네. 저번에 한번 계좌도 보여주셨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런 네네.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주의자거든요. 얼굴에 딱 고리타분하게 생겼잖아요. 원칙. 네, 원칙. 네. 그래서 이런 자리들, 즉 억울하게 빠지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매도를 치는 게 맞다는 얘기가 되는 네네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재를 통해서 하락하는 것들. 갑자기 악재가 돌발 악재가 신라젠 같은 게 있죠. 신라젠이죠. 네. 이런 거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하락이 멈췄다, 돌아선다. 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왜냐면 네. 이 악재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은 주가 상승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네. 되는데 어떤 기업의 가치보다 너무 많이 네.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계속 저점이 낮아지는 네, 상태에서 네, 갑자기 네. 급락이 나왔다. 이건 네. 뭔가 굉장히 안 안 되는 좋은 거거든요. 시그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리해드리는 건 이겁니다. 억울하게 빠진 것들은 그냥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락한 거고, 네네네. 저거는 이유가 있는 하락이야. 네네. 이유가 있는 하락은 손대지 말라는 얘기죠. 네. 떨어지고 손절을 나서 하셔야 됩니다. 네, 떨어지고 나서 네. 어느 정도 매도하셔야 돼요. 매도가 돼야 된다. 매도하셔야 돼요. 네, 바로 지금 점만가 뚝뚝뚝 떨어질 때 매도 안 되겠지만 물량 나올 때 바로 파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그때 또 그냥 더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고.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핫다 하시면 안 삑이야. 돼요. 핫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진짜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무서워요. 하락이니까. 계속 하락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네네. 시그널, 그다음에 억울하게 빠진 거, 네네. 그다음에 이유를 가지고 급락한 거. 이런 경우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대응하시면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럼 매수에 손실난 경우는 이 정도면 가장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그렇죠. 시점 거의 아닐까요? 대부분 네. 더 말씀을 다 드렸고 매도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네, 합니다만 네, 네, 네. 결단력이 또 가장 또 필요한 부분이긴 네.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을 먹고 네. 잘라내. 그러면 속 편해요. 맞아요. 네. 네. 그냥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손절하세요. 네. 이렇게 웃으면 손절하려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 나쁜 놈. 네. 네, 이게 네. 항상 주식도 긍정적으로 하시되 뭔가 나의 생각과 나의 원칙과 맞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잘라내시는 결단력이 네, 네. 또 필요하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3부가 남아있죠? 3부 남아있죠? 네, 3부. 한 가지. 3부는 뭔가요? 아주 이거는 네. 이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겪으시는 불 중에 하나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안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는 거에서 자, 3부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채널 고정 이거 말고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